딴 애들은 집 사는데 몇 년 걸린다는데 우리는 이미 집을 샀으니까 좀 더 셔리하게 럭셔리하게 지내고 뭐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, 뭐 두세 번 뭐 이렇게 가고. 여기서 뭐가 정해진다? 자, 이번에는 결혼을 할 때 신혼부부한테 부모님이 집을 사주는 경우들이 있어. 그러니까 집을 부모님이 안 사줬다고 해서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, 그 친구들을 봤을 때 부모님이 집을 안 사준 경우에는 걔들이 엄청 부럽단 말이지. 부러워. 처음에 우리 시작점이 다르니까, 금액적인 부분에서, 자산적인 부분에서. 자, 근데 부모님이 집을 사준 그 신혼부부의 미래는 어떨까? 무조건 내 말이 맞고 이 외에 다른 경우가 없다 이건 아니야. 근데 내가 많이 본 경우를 얘기할게. 당사자에게 듣고 실제 눈으로 본 것만 말하니까 이거는 확실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. 부모님이 집을 사주면 처음에 어때? 좋아. 좋은데 편안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. 대출 이자도 안 내도 되고, 다른 애들은 뭐 전세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전세 다 안 올려도 되고, 그러니까 뭔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재미도 좀 있고, 그리고 남들보다,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좀 더 우위를 점했다는 그런 우쭐함도 있어. 뭐 딴 애들은 집 사는데 몇 년 걸린다는데 우리는 이미 집을 샀으니까 뭐 좀 더 셔리하게 럭셔리하게 지내고, 뭐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, 뭐 두세 번 뭐 이렇게 가고, 뭐 사는 것도 좀 더 뭐 이렇게 사고, 그리고 애 태어났을 때도 좀 더 뭐 지출을 하고. 여기서 뭐가 정해진다? 내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는데 지출 습관이 정해진다. 집 하나에서 벗어나지 못해. 평생. 나이가 50, 60이 돼도 그 집 하나 딸랑 갖고 있어. 집 없는 애들보다 낫긴 나아. 근데 잘 생각해봐. 너네들이 부모님이 집을 사준 경우에 너네들의 출발선은 전세로 시작한 친구거나 월세로 시작한 친구보다 훨씬 더 앞서 시작했어. 근데 그 이후에 20년,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. 물론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하겠지. 근데 그게 다야. 너네들의 능력은 그게 끝이라는 거야. 얼마나 아무 발전 못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찌질하니 그게. 집을 하나 있다는 그 안도감에 지출 습관이 뭐 좀 더 풍요롭게 되고, 내지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이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,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재테크가 안 되는 거야. 돈을 못 모아. 내가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황, 그러니까 50, 60 내지는 그 이상인 경우에 그게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. 방심을 한단 말이야.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, 초기에. 근데 초기에 생각 안 하다가 그 이후에 생각할 수도 있잖아. 그치? 근데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. 왜? 처음에 한번 지출 습관이 정해지면 그거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야. 뭔가 더 노력을 안 해도 유지가 돼. 뭔가 안전한 성 안에 있는 느낌이지. 정박해 있는 배와 같은 느낌이야. 새로운 곳을 갈 필요가 굳이 없어. 그러니까 그 집에서 평생 사는 거야. 그러면서 자산이 늘지도 않아. 애들 키우고 그게 다야. 근데 집 하나 갖고 결국에는 재테크를 해야 돼. 또 재밌는 거는 애들을 결혼시키거나 하려고 하면은 집에서 대출해서 애들 결혼도 시켜. 처음에 부모님이 집을 사줘서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하게, 재정적으로 더 낫게 시작했다면 그 결말도 본인들이 훨씬 더 나은 결말을 갖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니? 사실 부모님이 집을 사준 경우에는 조금 더 재테크를 해서 자산을 불리기가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것들 안 하고 뭐야 그거 욜로 그 젊은 시절에 어쩌고 좋아. 그런 거 좋아. 나도 인정해.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늘 얘기하지만 재정적인 부분, 재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. 놀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 갔다 오는데 4, 500 썼어. 둘이 가서 럭셔리하게 갔다 왔어. 그럴 수 있어. 근데 재테크 쪽으로는 도움 하나도 안 된다. 이번 해에 갔어. 내년에 안 가면 어때? 기분이 슬퍼. 가던 거 안 하긴 힘들단 말이야. 애초에 안 가거나 아니면 좀 알뜰하게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. 럭셔리하게 안 가고 적당히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. 젊을 때 돈 없으면 그거는 젊음으로 어떻게 커버되지만,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그거는 상당히 슬프다. 이런 생각한 적 있었어.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, 해외를 갔다 왔는데 좋은 호텔이나 좋은 숙소에서 있었어. 어떤 숙소에 있는지는 차이가 나지만 나와서 보는 건 똑같아. 사실 즐기는 건 거의 차이가 없어. 물론 그 리조트 안에 있는 거는 차이가 나겠지만 나와서 즐기는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어.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하는 거나. 그런 부분 좀 경제적으로 갔다 와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재테크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득이 돼.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고 훨씬 더 빨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대부분이 방심한단 말이야.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. 부모님이 신혼 때 집 사줬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.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돈 모으기도 훨씬 더 쉬운데
쓰는데 뭐 좋은 차 타고 뭐 비싼 차 사서 수입차 좋은 거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게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니? 뭐 먹는 거 먹어봤자 뭐 얼마나 좋은 걸 먹겠니? 자산이 불어나는 재미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. 내가 무조건 부동산을 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오래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잖아. 내 말에 동의하니? 그렇다면 부모님이 집을 사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즐기고 노는데 그리고 뭐 즐거운 신혼을 보내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. 그리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즐거움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이것도 아주 큰 기쁨이야. 재테크의 목표를 하나로 잡고 이거 같이 가는 기분도 이거 못지않게 좋아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는 우리가 자산적으로 건강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돼. 근데 이렇게 즐기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까 줄어들까? 줄어들어. 무조건 줄어들어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남들보다 자산적인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여유롭게 시작했다면 그 여유로움을 즐기는 데 쓰기보다는 본인들이 그 여유로움을 오래 길게 즐길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본인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.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 추가로 얘기 좀 더 해줄게. 자, 5억짜리 집을 사줬어. 대출 없이 사줬어. 예를 들어서 뭐 한 1,000만 원 번다고 칠게. 집 있지. 처음 시작했는데 또래에서 집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있지. 그럼 한 달에 1,000만 원 벌어. 둘이 합해서. 이거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예를 든 거야. 그러면 뭐 해? 거의 외식해. 식사의 80~90% 외식을 해. 실제로 뭐 의사 보고 이런 뭐 아니면 돈을 좀 버는 사람들 그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지출로 풀어.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을 좀 럭셔리하게 가. 아니 그건 뭐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나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, 재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 돈 모으기가 힘들어. 그리고 그거를 6개월, 1년만 그렇게 돈을 쓰는 습관이 들면 나중에 돈 쓰는 거를 줄이면 미쳐버려. 별거 아닌 것 같거든. 별거 아닌데 한 달에 1,000만 원 모으는데 10만 원씩 밥 못 먹어?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. 안 먹고 우리가 도대체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12달 해야 120이고 10년 모아야 1200인데 이거 때문에 우리가 못 먹어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생각이 완전히 반대로 돼.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럼 돈 모으기 자체가 어려워져. 그리고 이제 그러다 애 태어나지? 그럼 들어오는 돈 줄어들지?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. 앞서 말한 부모님 집을 안 사준 집이나 이 집이나 별 차이가 없어. 돈을 못 모으는 거는. 그게 돈을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쓰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해. 내가 그러니까 다른 뭐 쇼핑에 대한 그 뭐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부자들은 그렇게 돈을 왕창왕창 쓰는 습관을 갖고 있지가 않아. 자기가 돈을 번 사람이라면.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집 사준 신혼 부부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으는 돈 곱하기 뭐 12 해가지고 뭐 1년에 얼마 버는지 얼마 모으는지 곱하기 해서 몇 년 해서 본인들이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봐. 그러면 답이 딱 나와. 좋은 여건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 여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음먹고 하는 게 좋지. 뭐 쉽게 말해서 뭐 내가 스포츠에 좀 재능이 있다고 까불고 운동 안 하고 하면은 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. 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맨날 술 먹고 방심하고 이러면은 운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아질 거 아니야. 선수 생활이. 그거나 마찬가지야. 좀 더 괜찮다고 할 때 그거를 잘 지키고 유지하거나 더 키워나갈 수 있게끔 마음먹고 해야 된다는 거야. 그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한테도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지금 자녀와 결혼할 건데 사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얼마짜리를 어디다 사줄 수 있는데? 5억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. 아 그거밖에 못할까 내가? 아 좀 재수없다. 예를 들자면 네, 예를 들어서 또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사줄 집은 딸이야. 딸이면 좀 다르고 아들이면 좀 달라. 딸이면 어떡하지? 고민되는데. 역시 딸라보군요. 아니 딸도 없으신데. 결혼도 안 했는데 딸이면 어떡하냐 그래. 걔는 고생을 안 시키고 싶은데 어떡하지? 아들부터 얘기해주세요. 아들이면 일단은 처음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열악한 곳에 해줄 거야.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예를 들어서 증여해서 사줄 수 있다면 재테크가 될 수 있는 만한 집을 해줄 것 같아. 내가 말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으로 전셋집을 얻을 수 있고 좀 허름한 집을 살 수 있다면 후자를 사는 기준을 얘기했었잖아. 그 영상. 거기서 말한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러한 집을 하나 사줄 것 같아.
그러니까 대출 끼고 내가 사줄 것 같아. 그러면 얘가 그걸 해서 갚으면서 지네들이 어떻게 해 나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내가 방법이나 이 길을 알려주겠지. 너네들은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,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,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 자산을 물려준 게 뭐 의미가 있는 거지. 그렇지 않으면 흥청망청 쓰기밖에 더 하겠어? 그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. 그럼 여기까지. 아, 딸! 다른 생각.